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심리 상담소를 찾아주셔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운영하고 있는 정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그 정신장애,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서적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정신장애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치매. 자, 이렇게 해놓을까요? 네.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좀 나눠보자. 아니면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다 누구나 이렇게 나이를 먹고 늙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목표, 목적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약간 삭막한가요? 자, 어쨌든 응애하고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정해져 있죠. 거기가 어디죠? 바로 죽음이죠. 예, 그런데 죽음에 다가가면 갈수록 얻게 될 확률이 좀 높은 바로 그런 정신장애가 치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치매는 어떤 정신장애인가요? 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치매 환자, 치매 노인분들 이런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하기 쉬운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치매는 개인의 그 한 사람의 치매에 걸린 그 사람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슬픈 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죠? 예, 바로 기억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것들 있죠. 우리는 추억을 먹고 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 예, 그리고 또 바로 어제 있었던 일, 1년 전, 10년 전,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걸 느꼈고, 어떤 경험을 했다라는 이런 기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원동력 같은 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치매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 그 모든 거를 나의 인생, 내 인생 과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아,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치매라는 것만큼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갖게 되는 질병 중에 어쩌면 암보다 에이즈보다 더 무섭고 더 슬프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치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근데 한편 또 생각해 보면 가족 중에 누군가 이렇게 치매를 앓는다라고 하면 그런 것 때문에 훨씬 더 가족들이 많이 상처도 받고 또 치매를 앓다 보면 처음엔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또 막 집을 잃어버리고 기억을 잃으니까 예, 그래서 계속 케어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참 많은 가까운 주변인들이 또 고통을 받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치매라는 병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도 같으시죠? 자, 그럼 오늘 앞에 제가 지금 말이 길었는데 정신장애, 치매 과연 어떤 증상이고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하는가 또 유병률은 어느 정도 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네, 이 할아버지가 지금 뭐 머리에 물음표가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하죠. 아, 집이 어디지? 우리 집이 어디지?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죠. 자, 치매의 임상적 특징. 자, 이렇게 보시면요. 노년기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정신장애로 다양한 인지적 기능이 퇴화하는 경우다. 자, 기억력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언어나 운동 기능이 감퇴하여 물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적응 능력이 전반적으로 손상이 된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치매 그러면 노년기에 가장 많이 발생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치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인지 능력, 예, 기억력과 인지 능력. 자, 이런 것들이 이런 기능이 좀 손상되고 퇴화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임상적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보시죠. 네, 자, 치매는 환자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질병이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치매는 자, 어리석을 자, 그리고 또 어리석을
이렇게 한자를 풀이해 보면 두 개가 다 치매, 어리석을 치와 어리석을 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듯 지적인 기능이 현저하게 퇴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아, 치매가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어리석다. 어리석은 게 내가 어떤 뭐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데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가 아니라 점점 어리석어지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알고 있던 거를 잊어버리게 되고, 예, 인지하고 있던 거를 이제는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어리석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치매는 본래 정신 지체가 아닌 사람이 점차적으로 지적 기능이 현저하게 손상돼서 일상생활에 적응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정신장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기억력 그리고 언어 기능의 저하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해력, 판단력, 그리고 추상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자, 이런 전반적인 인지적 기능이 뭐 심각한 증상이 이제 이 기능에 심각한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치매 걸리신 분들이 이제 보면 단계가 있죠. 처음에는 약간 기억력하고 언어 기능이 저하가 돼요. 아침에 뭐 먹었어요? 뭐 식사 뭐 하셨어요? 나 아침에 뭐 먹었지? 뭐 이런 식의 바로 직전 것도 이제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억을 하고 인출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언어 기능 저하. 그러니까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뭐더라? 우리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단어. 뭐 예를 들어 뭐 전화기, 핸드폰 이런다 그러면 그거 뭐더라? 저거. 그거 있잖아. 뭐 이렇게 뭐야? 이렇게 연락하는 근데 또 연락이란 단어가 기억 안 나면 더 버벅거리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고 아주 자주 쓰고 있던 단어조차도 자꾸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억력도 감퇴되고 또 언어 기능. 예,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좀 뭐 이게 말 재주가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단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계속 했던 말 반복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평상시에 보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해력이 조금 딸리게 돼요. 그래서 아주 쉽고 단순한 자, 이 앞에서 버스를 몇 번을 타시고요. 저기에서 세정거장 가셔서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잘 그 상황 자체가 좀 안 되거나 뭐 좀 약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되겠죠. 이해력이 좀 떨어지고 판단력. 예. 내가 지금 뭘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불 위에다가 뭘 올려놨으니까 이거는 지금 상태를 봤을 때는 내가 뭐 예를 들어 빨래를 삶는다 그럼 평상시에는 요 정도 빨래면은 5분 있다 끄면 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게 다 뒤죽박죽 얽히다 보니까 그런 판단력이 잘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뭐 여기다 다 각종 다 되겠죠. 빨래를 언제 올려놨더라? 이렇게 까먹을 수도 있고. 예.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했더라? 이런 모든 것들이. 예, 그래서 이게 다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상적 사고력.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뭐 이런 어떤 추상적인 상상을 조금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해진다. 예, 좀 둔화되겠죠. 자,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은 당연히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자, 여기서 이제 치매의 유형, 원인과 유형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치매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중추신경계통의 손상, 그러니까 즉 뇌세포 손상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또 보면 뇌세포의 손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치매 증상과 발병 과정도 좀 다양하고 치매의 원인과 증상에 따라 이제 또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치매라는 거는 뇌 기능하고 연관이 아주 밀접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왜 그러냐 그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력, 인지 능력,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예, 다 우리의 뇌에서 갖고 있는 기억이잖아요. 인지 능력.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기능에 손상이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뇌 기능하고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치매 중에서도 지금 제가 갖고 온 거는 한 2가지 정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치매가 다 그냥 하나다. 이건 아니고요. 가장 많은 유형의 게 바로 이겁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매 환자 그랬을 때는 대부분이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포함이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치매로 뇌세포의 점진적 파괴로 인해서 치매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 알츠하이머의 특징이에요. 자, 초기에는 미세한 기억 장애 그리고 언어 장애로 시작돼서 점차 다양한 치매 증세가 나타나고 말기에는 매우 심각한 치매 상태로 발전을 하는 거죠. 가장 전형적인 치매 유형으로 우리나라 치매 환자의 50% 이상이 바로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뇌세포가 점진적으로 파괴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치매는 나이가 65세 이상으로 좀 고령이고요. 여성이 더 많아요. 예, 여성이 많고, 가까운 또 가족 중에 치매에 걸린 사람이 있으며, 과거에 뇌 손상을 당한 경험에 있는 경우가 발병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가까운 가족 중에 걸린 사람이 있다. 이러면 결국 이건 뭐죠? 의미하는 게 유전. 예,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과거에 뇌 손상을 당한 경험이 있다. 그래도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뇌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다시 보시면요. 자, 뇌출혈이나 뇌졸중 뭐 이런 거에 의한 뇌혈관 파열로 인해서 뇌세포가 손상돼서 치매가 이제 나타나는 경우, 자, 바로 이거는 뭐냐? 그러면 혈관성 치매. 지금 앞에서 우리가 50% 이상이 바로 알츠하이머형 치매다라고 했고, 지금 이제 나온 거는 혈관성 치매.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떤 생물학적인 것과 조금 더 밀접한 거겠죠. 예, 앞에 것도 물론 뇌와 연관이 돼 있지만 더 좀 앞에 거와는 조금 다른. 자,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딱 집어서 얘기하죠. 뇌출혈. 그리고 뇌졸중. 자, 이런 거에 의한 뇌혈관 파열로 인해서 뇌세포가 손상돼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뜻하는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뇌혈관 장애와 더불어서 급격하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뇌혈관 장애 치료와 더불어서 증상이 호전될 수도 있어요. 야, 그러니까 앞에 거랑은 좀 다르죠. 앞에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증상이 뭐 예를 들어 기억과 언어 이런 것들이 좀 증상이 나타나서 점차 심각한 상태로 가게 되는, 자, 그런 거를 알츠하이머다. 그러면 지금 혈관성 치매라는 거는 조금 약간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는 거죠. 뭐 뇌출혈 아니면 뇌졸중,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순간 기억을 잃게 되는. 예. 딱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이거 뭐 누가 딱 왔는데 가족을 못 알아본다거나 뭐 갑자기 또 막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거나 이렇게 치매와 동등한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여기에는 큰 장점이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앞에 알츠하이머에서는 이게 호전되기가 힘들죠. 점점 나쁜 방향으로 계속 가는데, 지금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또 이거를 뇌혈관 장애 이걸 치료를 함으로써 치료와 더불어서 증상이 호전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좀 치매 현상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사람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였는데 그게 곧 다시 알츠하이머 치매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네, 아시죠? 자, 다음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유병률 및 증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264만 명 중에 약 8%에 해당하는 21만여 명이 치매 환자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 8% 노인 중에서 8% 정도, 예, 65세 이상이요. 자, 그러면 뭐 낮은 수치는 사실 아니에요. 8%면 꽤 높은 수치예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여성이 약 18만 명, 그리고 남성이 약 3만 명. 그래서 여성 유병률이 10.9%고요. 남성이 3.7%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훨씬 더 현저하게 높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치매는 인지 기능의 손상이 주요 증상을 이루고 있고요. 즉, 이제 기억력, 언어 능력, 그리고 판단력 등 이제 인지 기능의 손상이 치매의 특징적인 핵심적 증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기억과 관련된, 인지와 관련된 것들이 치매인데, 조금 특이하죠, 여러분. 그쵸? 노인의 인구 중에 8% 정도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치매 환자고요. 그 중에서도 또 되게 특이하게 여성이 한 18만 명,
남성이 한 3만 명. 그래서 여성의 유병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것 때문에 여성이 더 많이 치매에 걸리느냐, 이런 거는, 현재 뭐, 많은, 이제 의사분들이 계속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하고 계신데,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또 보시죠. 네. 정신장애 분류 체계인 DSM-4에서는 5가지 인지장애, 즉, 기억, 그 다음에 실어증, 말을 잃어버리는 거죠. 실행증, 뭐 행동하는 거를 자꾸 까먹는 거예요. 방금 이거를 갖다 저기다 놔야지 했는데 그만 까먹는 거죠. 자, 실인증,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죠. 실행 기능에 이제 이런 4가지 장애 중 1개 이상이 이제 존재를 해야 한다라고 DSM-4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거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다? 예, 표현이 좀 그랬네요. 대통령과 치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예.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레이건 대통령이고, 오른쪽이 그 영부인인 낸시 여사죠. 자, 레이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나서 4년 정도 있다가, 사실 나는 지금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던 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바로 이것도 서적에 나와 있는 지금 현대 이상심리학이라는 그 서적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대통령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그것도 더군다나 미국의 대통령. 자,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대통령이란 사람도 결국은 인간이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 끝나고 4년 정도 있다가 사실 내가 치매 환자다라고 이제 그때 치매를 지금 앓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오랜 세월 점점 이제 거의 뭐 언론에 비추지를 않았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주 심각한 치매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외국은 좀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임기를 마치고 4년 뒤에 치매인 게 이제 스스로 밝히셨는데, 혹시 그러면 임기 중에 이미 발병을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또, 여기서 또 보면은 뭐, 요새 뭐, 우리도 막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죠. 뭐, 대통령이 치매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시고, 뭐, 여기저기서 보긴 하는데, 만약에, 진짜로, 임기 중인 대통령이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그쵸? 예. 아주 이거는 정말 큰일이죠. 큰일. 예. 아까 앞에서 기억력, 그 인지 능력, 예, 이런 게 전반적으로 손상되는 게 바로 치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그 어떤 판단 능력과 이런 것들이 부재하게 되는, 예, 점점 약하게 되는, 기능이 저하되는. 자, 그러면 가장 냉철하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한 국가의 수장이 치매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뭐 거의 뭐 그 국가의 핵폭탄이 떨어진 것보다 더한, 예, 그런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겠죠. 예. 자, 어쨌든 레이건 대통령의 치매 이야기가 그 책 안에 소개가 되어 있길래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쵸? 예. 자, 어쨌든 오늘 정신장애 진단 통계 및 팔람에서 발견했던 오늘 치매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